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계시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살이 찐다기보다는 몸이 붓는 개념이에요. 뭐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체질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런 걸 먹어도 살이 찌질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이래저래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외부에서 먹을 때도 많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종종 있어요. 물론 운동도 예전만큼 못하고 있고요.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유연상으로 살이 불어나야 정상이지만 지금은 제 생활 습관과 식단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살이 더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은 막 먹고 운동도 잘 안 하는데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되었을까요?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식단을 안 해도 지키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바로 단식이에요. 오늘은 제가 살을 빼고 체질을 개선한 저만의 단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의 단식 방법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간헐적 단식과 단식을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단식의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근육과 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로 인해 인슐린 민감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슐린 저항성 및 렙틴 저항성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즉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지방을 분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살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체질 개선과 관련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단식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촉진하는 호르몬의 농도를 낮추는 등 여러 이점이 있어요. 살 빼는 거랑 별개로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예요. 단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은 간헐적 단식일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16대 8, 18대 6 정도가 대표적인 방법일 거예요. 앞의 숫자는 공복 시간을 의미하고 뒤의 숫자는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아주 가끔 이 음식 섭취 시간을 잘못 이해하시고 아무거나 막 이 시간 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끼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식은 섭취하시면 안 돼요. 혈당을 올려 단식의 효과를 깨뜨리거든요. 너무 배고프시다면 건강하고 순수한 지방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이를 지방단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좀 엽기적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버터나 천연버터를 숟가락째로 퍼먹어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제 방법이니까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저의 단식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기간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로 늘려볼게요. 일주일을 나눴을 때 간헐적 단식을 5일, 24시간 단식을 1일, 포식을 1일 정도로 구성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이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단식과 포식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볼게요. 24시간 단식은 1일 1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식은 기존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2배 정도 늘리는 거예요. 24시간 단식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전날 저녁까지 식사를 하셨다면 다음날 저녁까지는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24시간 단식을 끼워 넣은 이유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에요. 오토파지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 잘못 합성된 단백질이나 고장난 세포 또는 바이러스를 분해해서 재사용하는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이에요. 이 청소 시스템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활성화가 잘 돼요. 대부분은 이 오토파지를 평생 동안 활성시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현대인들이 대사질환 및 면역질환에 걸리는 이유는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식단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오토파지를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포식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단식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단식을 하면서 자꾸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니까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의 지방의 분해를 멈추고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즉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근손실이 오는 거죠. 이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조금 더 섭취해줌으로써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이 포식은 체지방이라는 에너지원이 풍부하신 비만이신 분들은 사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고 신체 대사가 안정화되었을 때 이 포식을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 단식 주기를 쉽게 하시려면 일반식보다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이전 컨텐츠에 저탄고지에 대해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보세요. 물론 일반식을 했을 때도 제가 말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탄고지의 많은 이점 중 하나는 공복 중 음식에 대한 갈망을, 간식에 대한 갈망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놔줘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든 단식이든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보다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수월하시고 유리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과 일반식을 병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복 중 찾아오는 간식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한 번에 터져서 음식을 폭풍 드링킹 하면서 실패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단식은 체지방 분해와 더불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며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킨다. 오토파지는 잘못 합성된 단백질, 고장난 세포, 바이러스를 분해해 재활용하는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이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단식 주기를 이렇게 설정한다. 제가 말한 방법들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아닐 거예요. 각자 라이프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 단식과 저탄고지 식단이 어떤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자리 잡히길 바라지 않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식사와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바래요.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 라던가 지방은 살이 찐다 라는 이런 통념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수렵 사냥을 하던 문명이 생기기 이전의 인류를 상상해보시면 우리는 동물을 사냥해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섭취하고 가끔 사냥에 실패하면 하루 이틀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과일이 열리는 계절에는 과일을 양껏 섭취하며 에너지를 비축했을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단식 주기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과학이 발전하고 식량이 풍부해지면서 현대에는 건강해지는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빠르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게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이 선행되어야만 빠르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질문에 빠르게 답변 드리진 못하더라도 꼭 답변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